예, 이부입니다. 그 원래는 이화에 뭐 전국 정치, 그 다음에 총평, 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 제주시 갑, 제주시 을, 그 다음 서귀포까지 그걸 다뤘는데, 제가 편집 과정에서 약간 그 오디오상의 문제로 그 중요한 내용들이 삭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모셨습니다. 다시. 먼저 한 달여간 지났죠? 4월 10일이니까. 그 제주시 갑, 뭐 시간 한 달간 늦었지만 워낙 그 머리 좋으시니까 그 다 기억하시고 계실 텐데, 제주시 갑, 제주시 을, 서귀포 어디 먼저 다룰까요? 뭐 아무 데부터 먼저 제주시 을이 가장 짧을 것 같으니까 먼저 제주시 을 먼저 시작하죠. 제주시 을에 대해서는 이번 예, 제주시 을은 했던 음식을 다시 먹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김한규 현직 의원과 김성욱 전에 출마했던 사람이 똑같이 출마해서 똑같이 졌는데 새로운 변화가 없다면 지는 게임이거든요. 뭐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걸 다시 한다면 특화된 상품이나 특화된 전략이 있었는데 그게 없다면 그 선거는 하나만 하는 선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에 나왔던 당시의 모습과 좀 특화된 어떤 차별화된 그런 정책이 없었다. 사람이 새로거나 어, 전략이 새로거나 환경이 새로거나 구도가 달라졌거나 이런 전체의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결국은 그 선거는 하나만 하는 선거다. 아쉽죠. 최소한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기려고 하면 이기는 요건을 하나라도 만들고 갔어야죠. 그건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이번 뭐 나중에 총평하겠지만 국민의힘 중앙당에서의 외면도 크지 않았나요? 그렇죠. 중앙당 외면이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뭐 울 지역이 아니라 제주시 갑, 서귀포 같은 게 되게 그러면 아쉽죠. 그 중앙당 외면은 맨 마지막에 다루기로 하고, 예. 자, 그 제주시 갑 예. 정말 민주당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본선이 심심하게 끝나버렸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옳은 얘기고요. 민주당이 당초에 몇 개월 전에는 지지율이 한 10%밖에 차이 났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10%밖에 차이 났 최종적으로 20% 차이 났거든요. 뭐 20% 이상 차이 났거든요. 이유는 뭐냐? 후보들이 서로 경쟁 속에서 지지율이 높아진 겁니다. 민주당의 현직 송재호 의원과 또 문재인 현재 당선자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예. 물론 좀 치졸하게 싸웠죠. 그래서 어떤 그 경쟁 속에서 도민들한테 이슈가 던져졌고 도민들이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일명 컨벤션 효과. 예, 컨벤션 효과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그 컨벤션 효과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중앙당이. 왜냐? 첫째, 당초에 나올 수 있는 서너 사람이가 있었죠. 경쟁을 하려고 하는데 점점 빠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저도 포함해서 김영진 후보가 둘이 있었죠. 그러니까 둘이가 경쟁을 하는데 갑자기 저를 컷오프 시켜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김영진 후보가 남아있으면 그 후보를 그러니까 저하고 김영진 후보는 계속 지역구를 다졌거든요. 충분히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김영진 후보까지도 보류시켰어요. 그러면 새로운 후보가 서울처럼 전략공천을 통해서 스펙이 좋거나 나름대로 이슈가 되는 그런 분을 이쪽에 전략공천을 했다면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전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특히 이 지역 출신도 아닌 저쪽 제주시 을 출신을 제주시 갑에 놓는다면 결국은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버려진 카드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찍을 사람 없다. 선거에 안 갈래.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불과 한 달 남겨놓고 공천을 한다? 그럼 이 사람 한 달 남겨놓고 이 지역 출신도 아닌 사람이 공천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의 설명이 필요해야죠. 없었어요. 그러면 도민은 바보입니까?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충분히 제주시 갑은 이길 수 있는 선거였어요. 김영진 후보나 저도 이 제주시 갑의 출신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도의원을 2번 했고, 뭐 김영진 후보도 과거에 국회에 나왔었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던 분인데, 특히 문대림 후보가 오히려 대전에서 왔기 때문에 명분상 국민의힘이 유리했습니다. 근데 그 유리한 조건을 다 무너뜨리고 불리한 조건을 갖다 놨단 말이죠. 그럼 이건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반증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선거죠. 참으로 아쉽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일 아쉬웠던, 우리 개인적으로는 제시감이 제일 아쉽겠지만, 자, 국내임 쪽에서 제일 아쉬웠던 게 서귀포입니다. 그 제2공항 이슈를 이용하지 못했던 스스로 그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서귀포 어떻게 보시는지. 서귀포는 전략 전술이 실패다. 다 실패네요. 예, 구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구도였고요. 음. 선거의 첫째는 구도입니다. 음. 구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구도였습니다. 음. 근데 전략 전술은 그 진행 과정에서 원팀이 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공항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공항은 어떤 프레임으로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죠. 그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 이렇게 봅니다. 고기철 후보가 선거를 처음 했다. 그리고 공직자 출신이다. 그 말은 뭐냐? 선거는 약간 정글 속의 전쟁이라고 보면 된다. 근데 게임처럼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경험이 전혀 전무했고요. 또 경험이 전무한다면 그런 모든 전문가들을 이 캠프 내에 둬서 그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공항을 프레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둬야 된다. 이게 전략 전술이거든요. 그런 전략 전술이 좀 전무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후보자로서 한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다만 선거는 전략 전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도가 되는데 진다는 것은 결국 모든 책임은 후보가 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선거를 보면서 많이 아쉬웠던 것은 고기철 후보가 최소한 지역 내 뭡니까? 사실 좀 지역적인 말을 하면 둘 다 서구 출신이에요. 서귀포는 서구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회자되는 얘기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고, 그러면 고기철 후보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략 전술의 부재다. 그 전략 전술의 부재는 또 후보자의 책임이다. 후보자는 전략 전술의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아니면 그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전 포용력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름 고기철 후보 훌륭합니다. 저도 몇 번 이게 접하고 긴 시간을 대화를 해봤어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마인드가 뛰어나신 분입니다. 한데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 호용진 위원장하고의 사신지 아닌지 모르지만 좀 껄끄러운 관계도 있고, 이경용 그 경선 과정에서 법적하고 푼 거를 보도자료를 통해 만천에 드러냈으면 어느 정도 올 건데, 그 기소에 대해서 뭐 보도자료로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위야무야 흘러갔던 자체, 아까처럼 전략 전술이 부재, 예.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후보의 좀 폭넓은 아량, 뭐 포용력, 이게 좀 부족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회자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선거의 가장 큰 적은 네 분입니다. 네 분. 네. 네 분이 있고는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도당위원장이 허용준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분은 손을 잡아야죠. 네. 저도 몇 번에 이제 제안을 해봤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뭐 사실 뭐 누구를 지칭하기 전에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하고 그분들이 오히려 반대의 얘기가 나온다면 한 표를 잃는 게 아니라 몇 표를 더 잃어버리거든요. 표를 좀 더 감쌀 수 있는 마음을, 포용심을 가져야 될 판에 이 내 식구, 내 주위 사람을 밖으로 내치는 거는 선거를 이기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는 플러스 정치고 합하는 정치인데 그렇죠. 마이너스 정치가 돼버려서는 예. 이번에 그게 제일 컸죠. 마이너스 네. 정치가. 그게 가장 컸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간까지 여론조사가 이겼지 않습니까? 이기고 지고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거는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이 지역이 좁다 보니까 말에 말 전달하는 게 금방 전달돼. 서울하고 다릅니다. 여기 다 뭐 연고관계, 뭐 친척, 학교, 뭐 혈연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은 금방 전달됩니다. 그러면 좋은 얘기는 전달이 안 되지만 선거 때는 특히 나쁜 얘기는 아주 일파만파되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한 것 같아요. 그 생각외로 성산하고 표선 쪽에서 표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2공항의 이슈가 가미가 안 되는 이런 거예요. 거죠. 선거는 이슈 메이커가 돼야 된다. 내가 그 이슈 속에 들어가서 메이커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메신저가 돼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메시지도 약했고 메신저도 약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텃밭, 소위 차이낼 수 있는 그 지역 가서 메시지를 던져서 이 이슈 속에 내가 하나의 스타덤에 올라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나하고 비교했을 때 공항 사건은 고기철 후보가 유리한 이슈 아니었습니까? 선점할 수 있는 이슈를 이슈. 더 네. 부각을 해야죠. 부각하고 그걸 이슈를 만들어서 계속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야죠. 그리고 지역 주민이 그걸 입으로 전달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거는 언론일 수도 있고요. 예, 공중전, 뭐 수전, 뭐 산전 이거 다 겪었듯이 사람을 통한 또 저기 홍보를 통한 또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한 이런 작업들이 많이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저도 보고 여러 사람도 우리 기자들도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의 제주도의 이번 캠페인은 중앙당의 외면, 뭐 4.3 추념식 대통령 참석 안 하더라도 비대위원장 한동위원장도 한 번은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왔고, 그래서 중앙당에서 제주도를 솔직히 제주시 갑에서 기존 후보가 있음에도 갑자기 전략 공천을 한다는 것인지 좀 제주도를 철저히 외면, 뭐 자그마한 외면이 아니에요. 좀 철저히 외면한 거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동의합니다. 우선 몇 가지 사례를 볼 수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예. 전국 순회했다면서 제주만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국 순회 때 전국에 제주가 포함되지 않았나요? 반증하는 거죠. 제가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면 한동훈 위원장 언제 오세요? 질문해요. 꼭 올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고. 저도 그 분들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두 번째 4.3의 역사를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뭐 대통령 좀 와주시면 더 감사하지만 안 왔어요. 그럼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야? 최소한 마지막 기대를 했는데 그까지 안 온다? 그럼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건 우리 국민의힘을 무시하는 걸 떠나서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제 무엇으로 도민들을 설득한단 말입니까?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이제 도민들은 현명합니다. 언행, 그러니까 보는 행동과 언어를 보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판단에 액션이 주지 않고 그 판단을 해달라? 그건 약간 어불성설이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중앙당 철저 외면은 그 원인 중에 다수를 차지했고요. 또 각 후보자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역량의 한계를 저는 느꼈다 생각합니다. 그 모습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차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으면 이번 총선의 백서를 제주도에 하나 만들었으면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한 향후 대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총선 백서를 중앙당만 할 게 아니라 제주에서 꼭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보건데 지금 제주도당에서 백서를 만들 시스템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완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당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위 자체가 완전히 그 비상대책으로 해갖고 뿌려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도 없고, 도대체 뭐가 지금 뭐 어느 지금 중심으로 되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제주도당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중앙당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들 전체는 대통령 때문에 이 선거 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탓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책임이다. 그리고 사퇴를 했죠.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났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에 원내대표 선출도 이철규, 친윤인 이철규가 안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큰일 나죠. 그 말은 뭐냐면 내려놨죠. 제주도당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자, 인식이 보십시오. 없어요. 보십시오. 정치는 책임 정치입니다. 책임은 권한이에요. 그럼 그건 누가 내려놔야 되냐? 권한 가진 사람이 내려납니다. 권한 가진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선거 졌다면 다 내려놔야죠. 그리고 비대위원을 구성하고 새롭게 구성해서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도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 2년 전에도 지방선거 끝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아무런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액션이 없었습니다. 도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번도 사과 없었어요. 그냥 뭐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는 했지만 철저하게 한골 탈퇴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도민들을 사과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모두를 도민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인정합니다라고 끝났어요. 그러면 도민들이 뭘 믿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느냐 이거예요. 변모하는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한 이 개혁을 이번 기회에, 이런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런 때 새로운 김주인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구성이 돼서 오히려 지금 당직자가 아닌 외부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좀 포용심이 넓은, 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당원들 잘 모시고 국민들을 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서 새롭게 탈바꿈하지 않으면 제주는 국민의힘이 영원한 불무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는 상당히 어렵게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건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모든 당원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새롭게 변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다. 제주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도당위원장을 지금까지 쭉 보면서 호영진 위원장 우리 뭐 패널이라서 이렇게 지켜준 게 아니고 호영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탈당하셨지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중앙당에 쓴소리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에서 호영진 위원장을 배제시키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생각은 뭐냐면 제2도당이 너무 타성이 젖어 있다. 너무 중앙당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번에 좀 약간 이 말씀 드려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한마디 좀 해야겠습니다. 할 말은 한다니까. 네. 그 제주시 가비의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남기고 전략 공천했잖아요. 그럼 도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당 위원장이 탈당했잖아요. 철저히 무시했다고. 책임져 갖고 네, 탈당했죠. 중앙당에 단 한 통화도 없이 누군지도 모르게 그냥 내리꽂았잖아요. 그러면 탈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이 뭡니까? 연이은 탈당이죠. 연이은 탈당도 있지만요. 중앙당에 뭔가를 얘기해야죠. 중앙당에서 도민들 무시하고 당원을 무시하면 이 선거가 될 수 있겠느냐는 중앙당에 쓴소리가 나와야죠. 근데 도당위원장밖에 없었습니다. 쓴소리는. 그 쓴소리는 안 나오고 도당위원장은 탈당해버렸고 그럼 현재 남아있는 도당을 책임지는 사람들 쓴소리 해야죠. 중앙당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선대본부를 꾸몄어야죠. 예.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선대본부도 꾸밉니다. 먼저 꾸몄더라고요. 예. 그럼 중앙당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우리가 아무나 내려보내도 하네? 그럼 계속 제주도당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좀 아쉽다는 거죠. 정치는 명분과 타이밍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맞는 액션이 와줘야 되고요. 이 시기에 맞는 행동이 와줘야 돼요. 그러면 중앙당에 이런 사과해라. 네? 대도민 사과하고 당원들을 사과한 다음에 내려보내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합심해서 가져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저도 협조는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어찌 보면 피해자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 공관식철 후보를 도와줬어요. 그렇다면 그런 모습은 전자에 중앙당한테 분명한 사과를 하라는 그 행동이 먼저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 선거 끝나면 반드시 책임지는 정치가 돼야죠. 네. 참 아쉽습니다. 향후 뭐 제주당의 변화가 있겠죠? 우리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기대될까요? 예, 향후 이제 선거도 있으니까. 기대는 해야죠. 예. 저는 기대하는데 많이 기대는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지금 기대하는 방법은 바꿔야 된다. 네. 바꾸면 달라집니다. 바꿔보지도 않고 지금 이대로 하면 된다. 그건 타성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모습은 많은 분들이 수기를 해서 그 결과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논의장이 되려면 공문의 장을 열어야 돼요. 예를 들어 도당이 워크숍을 통하든 아니면 백서를 만들어서 자석의 목소리를 내든 당원 어떤 당협 협의회들은 아니면 당원들이 함께 모이는 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내려놓고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닌 모든 사람의 합의 과정을 거친다면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1부부터 시작하고 2부까지 치열하게 달려왔고 뭐 했는데 참 중앙 정치도 어렵지만 제일 정치 참 제가 국민의힘에 이입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참 암담합니다. 국민의힘의 제주도당, 국민의힘 중앙당도 암담하고 제주도당도 암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희망의 메시지 간단하게 한마디. 근데 이번 선거를 저 해봤잖아요. 당원들은 의외로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근데 이 열정을 끌어내는 방법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인물이 없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인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음, 다만 그런 간절한 의지를 만들어내는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게 자꾸 문제점만 짚는데 저는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째 가장 쉬운 것부터 하십시오. 뭐냐? 논의장을 만드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충분히 들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명 원탁회의 같은 거. 예. 그 원탁회는 자유주제로요.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누구나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그런 민주당도 자리에- 포함입니까? 민주당도 포함. 아니 민주당은 아니고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의힘 당원들만. 국민의힘에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의 그런 공론의 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 있게 누가 누구를 지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픈 프라이머리로 오픈해서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해 봅시다라고 하면 그런 의지를 갖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탱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거든요. 누가 나오라 뭐 이제 억지로 끌려오는 것보단 자기가 진짜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올 겁니다. 그런 분의 얘기를 잘 듣고 그런 분을 주축으로 이 당을 끌고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당을 이용하는 사람보단 당을 만들어줄 사람들이 그 전에 장에 옵니다. 선거직들은 자꾸 당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당을 키우고 그 당을 이용했어야 돼요. 이게 윈딩입니다. 당원이 있고 당이 있고 당이 있고 당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 당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당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당을 키우려면 뭘 하느냐?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강한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험 많은 조직력 장악에 경험 많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능력인 거죠. 이런 사람을 각 곳에 포진해서 그 사람이 연합팀이 된다면 저는 가능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누가 이렇게 해라, 누가 이렇게 해라, 자꾸 이런 제안보다는 저 스스로 작은 소조직이라도 이런 노력을 전 보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할 겁니다. 국민의힘 변화를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 의원님 정신없이 그 바쁘신 와중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와갖고 이런 말씀하는데 향후 정치 말고라도 아까 저번에 얘기한 저출산 문제, 그다음 제2공항에 깊이 들어가서 내용 다룬 적이 없거든요. 그 제2공항의 앞으로 뭐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